아마 지금 여기 이제 컴퓨터 환경을 다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들리실지 안 들리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구나. 전체 화면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네, 지금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일단 그대로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끊겼던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 기본적으로 창이 있는데 제가 이 다중창을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팀즈에 보시면은 2021학번 강의실에 여기 파일에 학습 자료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전기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기 이론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네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개의 파일이 보이실 거고 여기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전기공학 개론이라고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창에 지금 이렇게 전기공학 개론해서 창이 하나 떴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거기 다 보이시면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고요. 보자. 다 보이시죠? 네, 일단은 다 보이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수업 첫 시간이라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게 다 지금 오늘 3월 2일 날이 개학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폭주를 해서 지금 접속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이 지나면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항상 첫날이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첫날의 첫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팀즈라는 툴을 사용하는 그 방법, 그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작년에 또 뭐 이런 수업을 해보셨다 그러면 이 팀즈 말고 아마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쓰는데 학교에서는 이 오피스 365에 이제 전 학생들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줌 대신에 이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팀즈라는 툴을 이제 여러분들도 각각의 이제 메뉴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익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수업하는 전기공학 개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파일을 여러분들 그 앱에서 여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브라우저에서 여시든지 또는 다운로드 받아서 여시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PC가 있으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열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아까 앱에서 열으셔도 괜찮고요. 자, 여기 이제 쭉 내려보시면 제가 학습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습 내용은 제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 다른 그 학습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수업 시간이니까 제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부분은 전기 이론과 이제 실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이론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반 정도는, 그러니까 학생의 절반 정도는 아마 좀 생소하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문과 출신들이 좀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이제 문과에서
지금 그 학과에 오셔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이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과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은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하든 수학 공부를 하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 단어, 용어를 모르면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용어나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드리면서 천천히 나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오셔서 대면 수업할 때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잘 아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자동화학과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전자 쪽을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이제 들어왔던 용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우리 토끼와 거북이처럼 자만하고 이제 막 그냥 난 다 아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봤자 뭐 하겠어. 내가 혼자 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들으실 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본인 걸 만든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전기이론 실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아래쪽에다가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마 여기 학교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학교 탁 들어오시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한 학생당 두 개의 자격증 취득을 이제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쓰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취업을 목표로 지금 여기 오셔서 이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실 건데 아무래도 취업 전선에 나가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바로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새로운 취업 전선으로 이제 나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취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해야 돼요.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그 소개 내용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소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자기소개하기가 아주 쉽죠. 그냥 이런 자격증을 제시하면은 최소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알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과목,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는 우선순위 1순위가 이제 전기기능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격증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이 있고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또 그 이제 더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기술사나 뭐 이렇게 이제 또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공자, 그러니까 이제 전기공학과 또는 뭐 이런 학과를 나오지 않는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전공 분야 과목을 이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 상에서 그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그쪽에 가시면은 이제 자격증 관련된 정보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제 전기기능사 자격증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여기 듣기로는 기사 자격증을 이번 주에 또 시험 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두 분이. 근데 이게 뭐 기사든 기능사든 뭐 어떤 자격증이든 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자격증을 따는 게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수업 시간에 듣는 강의 내용하고 또 제가 따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 대면 수업할 때 그 좋은 자료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참고를 하셔서 준비하신다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아마 이게 이제 4월이나 5월 정도 될 것 같아요. 4월 중순 정도까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요즘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부터 이제 정식 소프트웨어 과목이 정식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면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여기 뒤에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그 인베디드 장치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PLC하고 이제 이런 쪽 공부를 하는 거랑 과연 뭐 이런 C 언어나 아두이노나 이런 거 배우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어떤 표시를 하려면 기본 공부가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PLC를 하시든 나중에 뭐 다른 이제 캐드를 하시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들 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정말 이쪽 분야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그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선진국인 경우에 그 산업화 이후에 이제 뭐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물론 중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같은 그런 쪽에서 워낙 인건비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아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어떤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중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듣는 강의 내용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시고 또 이미 다 습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C 언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아두이노에서 들어가는 이제 프로세싱 언어와 유사한 그런 어차피 뭐 다 비슷비슷한 언어들인데 그런 언어들을 전부 다 이제 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개별 면담을 통해서 대면 수업할 때 그 수준 레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이걸 이야기를 일일이 하다 보면은 총 26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당 1분씩만 해도 벌써 뭐 30분 가까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지금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그 수업 강의 방향하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전기 이론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오늘은 일단 그냥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의를 이제 개별화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잘 아는 분들은 똑같은 강의를 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의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강의 내용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부터 지금 수업하듯이 처음부터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전기 이론 실무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인베디드 프로그래밍도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는 거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 강의가 크게 보면 전기 이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서경호 교수님이 저희 그 학과 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죠.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3월 달, 지금 이제 계약을 시작했으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11월 정도 되면은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를 일단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쭉 스케줄을 잡아봤고요. 가장 먼저 이제 뭐 전기 이론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일단은 뭐 최종 결과물로 이제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기 이론이니까 꼭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일단 이론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PLC라는 이제 이 학과의 가장 핵심적인 강의를 이제 듣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거를 알아야 그 수업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고요. 서경호 교수님이랑 이제 여기 정혜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무 위주로 아마 수업을 진행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한 4월, 5월 정도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5월 달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시작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C 언어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C 언어를 조금 이미 기초를 하신 분들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제 제가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언어를 쓰든 사실 상관없어요. 그리고 C 언어를 가지고 조금 고급 과정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두이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하다가 이거 재미도 없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중간에 하다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아두이노라는 아주 소형 인베디드 컴퓨터죠. 뭐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나오면서 내가 뭔가를 이제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게 눈앞에서 이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런 인베디드 또는 소프트웨어 응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여서 아두이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달 이후에 이제 C 언어를 조금 하고 나면 방학 전에 한두 달 전, 한 달쯤 전부터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직접 같이 할 거고요. 이 학교에 재료랑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구입을 하시거나 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뭐 내가 아두이노 이런 거 뭐 사실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하드웨어 장치이기 때문에 이미 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이 아두이노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코딩을 해보는 걸로 코딩과 실습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끝나는 시점이 대략 한 8월 달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서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정규 수업의 60% 그리고 이제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80% 이상 이제 채우게 되는데 그때는 그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공부보다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응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각 개별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제가 표기를 해뒀죠. 그래서 아마 이게 10월 20일, 아까 21일, 22일이던가요? 그때 이제 졸업 작품 발표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완료가 되겠죠. 기본적인 건. 그렇지만 또 완성도가 높게 이제 마무리하는 건 보통 11월 달 돼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 해왔던 일들을 포트폴리오도 작성하시고 또 다른 사람 손님들 오시면 소개도 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개별 프로젝트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수업뿐만 아니고 여기 서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두 부분은 교수님들별로 다 이제 다를 것 같고요. 개별 프로젝트 하는 건 거의 비슷하게 공통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거를 같이 이제 섞어서 졸업 작품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여기 전기 이론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격증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격증 관련 정보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웹브라우저에서 큐넷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문과 출신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자격증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공학 계열,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자기가 이제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든지, 뭐 자동차공학을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전기공학, 전자공학, 뭐 여러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과별로 각 이제 전공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직 상담을 안 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 그냥 듣기로는 전공 분야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보통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취업하기 전까지,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첫 번째는 이제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언어를 익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영어 공부를 한다 하고 막연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토익이나 토플, 탭스 같은 그런 공인 시험을 쳐서 거기에 이제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어학이죠. 이제 뭐 꼭 자기가 영어가 아니고 내가 일본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특화된 뭔가를 한다라는 거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어떤 공인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취업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을 뭐 사람이 이제 다녀야 되는데 뭐 언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시면 되고요. 보통 한 2, 3주 정도 하시면은 대부분 다 취득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원래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물론 이제 학점도 잘 받고 졸업을 제대로 했으면 기본은 됐다라고 생각은 하죠. 대부분. 그렇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외부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그냥 내용을 금방 이제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전자공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의 전공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통신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제어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공부를 쭉 해왔는가를 보려면 전공 관련된 자격증을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이제 전공 분야 자격증에 대한 소개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큐넷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큐넷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기능사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을 이제 접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제 큐넷 홈페이지 바로가기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아까 제가 링크해 놓은 큐넷 사이트로 접속이 될 겁니다. 지금 아마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 접수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큐넷 사이트가 접속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온라인 강의하는 거랑 비슷하게 자격증 접수할 때도 선착순으로 그 자격증 시험 장소나 이런 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날 접속할 때는 상당히 느립니다. 이게. 자, 요렇게 이제 제가 다른 링크로 들어왔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니까 접속이 느리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 큐넷이라고 해서 기술 자격 시험, 전문 자격 시험, 자격증, 뭐 확인서, 마이 페이지, 고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회원가입을 다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어차피 자격증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회원가입을 다 해두시고요. 일단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전기 이론을 배우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기술 자격 시험이라고 이제 있어요. 기술 자격 시험. 그러면 시험 일정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여기 메뉴에 거기에 원서 접수 안내 뭐 잠깐만요. 시험 일정에서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일정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또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가 기술 자격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바리스타 자격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국가 기술 자격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 큐넷에 있는 국가 기술 자격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면 사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설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만 받고 자격증이라고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 필요 없는 자격증 같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기술 자격 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바로 기술 자격 시험에 대한 그 정기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이제 기능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분야가 있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 여기 기사, 산업기사와 기능사 자격증이에요. 이제 이걸 간단하게 이 2개만 소개를 드리면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 자격 그 시험 조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사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분야에 상관없이 다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을 보통 이수했을 때 응시할 수 있는데 학과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학과 문과라도 그 과목에 따라서 또는 전공에 따라서 이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문과인데도 뭐 여기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응시 접수하실 때 바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문과 출신이라도 접수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요. 그리고 기능사는 이제 누구나 다 되니까 고졸 이상이면은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사와 기능사의 차이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있고 1차로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실기시험이라는 걸 쳐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필기시험을 치고 몇 달 뒤에 이제 다시 실기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실기시험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는 배전반을 이제 꾸미는 형태로 이제 직접 전선을 이어서 배전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전기시설을 만드는 거죠. 근데 기사나 산업기사는 실기시험이 이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인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둔 것이고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실무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기능사에 시험 쳐서 합격할 확률이 더 높겠죠. 위로 갈수록 이제 기술사, 기능장 이런 게 제일 어렵고요. 기사, 기능사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더 시험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발표가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이제 표가 있죠. 표에 보시면 총 4번의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1, 2, 3, 4회가 있는데 이미 1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기시험 접수가 끝이 났습니다. 1월 달에 보통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원서 접수하셨을 때 여기 학교에 이 필기시험 그 접수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1회 시험은 무의미한 시험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요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미리 또 공부하신 분들은 접수를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기사 하신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필기시험이 3월 7일이잖아요.
3월 7일인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미 두 분이 접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미 접수를 하시고 지금 시험을 이번 주에 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아마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1회 시험 말고 이제 2회 시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회 시험인 경우에 접수가 이달 말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고 시험 일자는 4월 중순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한 달 반 정도에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수업을 하니까 6번 정도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면 조금 부족해요. 보통 한 8번 정도를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최소 한 번 이상을 기능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서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 수업 시간을 이제 좀 바꿔서 이렇게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달이나 다음 달에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달 반 남았다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문과에서 오신 분이나 또는 다른 전공 하신 분들이 뭐 걱정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 기능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집중해서 하시면은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그 시험장 가서 바로 이제 운전면허증 혹시 시험 쳐보신 분들이 있으면 컴퓨터로 이렇게 CBT라는 그 방식을 이용해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인데 컴퓨터에서 그냥 답을 찍으면 바로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실기 시험 접수를 하시고 실기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7월 달 되면은 합격 여부가 이제 나오겠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 되면 다행인데 처음에 합격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회, 4회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적어도 한 두 번 정도 시험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제3회나 제4회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회 시험까지 가능하면 합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4회 시험일 때는 너무 이제 하반기로 가니까 연말이 돼 버려서 취업 시기랑 겹쳐서 공부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회까지 시험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일단 세우시고 가능하면 2회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시험 종목이 나옵니다. 시험 그 자격증 종목이죠. 자격증 종목이 나오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이게 국가 공인 자격증이 기술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그쪽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쭉 이제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 쪽은 여기 전기라는 분야에 이제 나오죠. 전기 기능사 이렇게 돼 있죠. 전기 기능사.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정보 처리 기능사라든지 뭐 전자 CAD 같은 거, 3D CAD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자격증들 그리고 생산 자동화 뭐 이런 자격증들이 저희 과에서 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니까 뭐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취득한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격증 어떤 분야의 어떤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건지를 미리 정해놓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취득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제 자격증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큐넷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 이제 회원가입 하시고 오늘 그 로그인 해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격증 시험 그 응시 절차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필기시험 접수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가 돼서 합격을 하면, 물론 이제 불합격하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죠. 합격하면 실기시험 접수하고 실기시험 치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자격증을 이제 발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기능사지만 상당히 분야가 기초적인 분야고 그 활용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소개를 잠깐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능사 자격증의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은 전기기능사죠.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일정 경력이나 그 자격 취득 그 이수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이제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보통 2개 정도를 단계를 밟습니다. 전기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비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능사를 먼저 따셔야 돼요. 기능사를 따시고 이 기능사를 따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4가지를 표시를 해뒀는데 상당히 유사한 자격증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산업안전기사나 뭐 승강기 기능사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기능사 과목에다가 요 제가 표기해 놓은 요 과목들을 이수를 더 하시면은 똑같이 그 공통된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바로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기능사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자격증들을 같이 이제 계속 시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자격증 그 수집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따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따면은 내가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도 있습니다. 뭐 소방설비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증들은 각 분야별로 상당히 그래도 취업도 잘 되고 인기가 있는 자격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기능사가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술사, 뭐 기능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시려면 이제 경력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셔서 경력을 쌓고 경력이 쌓인 그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자격증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준비해서 뭔가 자기가 이쪽 분야에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고 장인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여기 오셔서 배우는 이제 그 PLC 또는 이제 이런 전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들이 다 지금 뭐 4차 산업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온라인 수업을 또 1시간씩 이렇게 막 진행을 하면 힘드시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지금 11시 1분이네요. 그러면은 11시 12분에 잠깐 다시 접속하셔가지고 한 2, 30분만 하고 오전 수업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예, 잘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소리가 약간 웅얼거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서경호 교수님 지금 방에 잠깐 제가 따라서 아까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또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더 소리가 잘 들리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온라인으로 처음 접속하시다 보니까 PC로 접속하시는 분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태블릿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지금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이 이제 그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이제 개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 접속 용량이 이제 초과돼서 조금씩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 주시고, 강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전 수업 시간이 11시 반까지 이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5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오늘 오후에 수업할 이 기능사 과목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후 수업 때는 이 기능사의 각 과목별로 이제 기초적인 부분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할 건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쭉 읽어만 보셔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기 전에 팀즈 여기 파일에 학습 자료 있잖아요. 이 학습 자료에 전기 이론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기 기능사에 세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꼭 자격증만을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PLC라든지 시퀀스라든지 이런 그 공부를 하시려면 전기를 만져야 되잖아요. 전기를 만져야 되는데 이 전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알고 만져야 되겠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만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을 만졌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꼭 자격증을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지금 컴퓨터든 뭐든 간에 다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쓰고 계시고 이 전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쓰는 거랑 잘 모르고 쓰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전공을 이 분야로 해서 이제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내가 택한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지식을 만들어서 내 걸 만들 수 있게 지식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만 위한 공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세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기기, 전기일반, 전기설비 이렇게 세 개의 과목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것든 상관없는데 각 과목별로 이렇게 원래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이론에서 직류회로, 전기자기, 교류회로, 뭐 측정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그 공업계 고등학교 전기 과목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스캔한 자료를 이제 받아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 보시면은 아주 처음부터 설명이 그냥 잘 돼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은 쭉 읽어 보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자료 말고가 여기 보시면 음, 공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그 책에 있는 내용들과 다른 책 그리고 자격증 관련된 책 뭐 이런 대여섯 개를 제가 이렇게 좀 표본을 삼아서 자료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요약 자료를. 그래서 그 세 개의 과목이 모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좀 상당히 많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요약이라기보다는 좀 압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제가 한다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만든 여기 개요, 전기공학 개론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시험 치시기 전에 시험과 관련된 요약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오후 강의 시간 때 얘기 드리겠지만, 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듣고는 또 공부가 덜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또 피드백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습과 복습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조금 예습을 하고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드리는 거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우실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더 듣고 복습을 하시면 자기 거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마 이제 서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이 별도로 이제 PLC라든지 뭐 시퀀스라든지 캐드 같은 이제 그런 그 과목 공부를 하실 건데요. 그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습과 나중에 꼭 복습을 하시면은 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전기기능사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기기능사 과목이라고 제가 써놓긴 있는데 그냥 전기 기본에 대한 내용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 일반, 전기기기, 전기 설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 다 듣고 나면은 전기란 이런 것이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거를 이제 알고 나중에 어떻게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과목이 전기 일반입니다. 사실은 이제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범위가 제일 넓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반 이러면은 그냥 전기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기의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직류와 교류도, 그리고 전기와 전기, 발전기, 전기 변압기, 뭐 이런 식으로 전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번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시험 치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범위가 넓은 과목이죠. 전기 일반이.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전기 일반 같은 경우는 그 수식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수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전기 기능사 시험 칠 때는 계산기를 들고 가도 되기 때문에 그 수식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걸 여러 번 비틀어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기능사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어떤 기본 수치, 그 정도를 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내용에서 이제 쭉 써놨는데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전기 쪽을 공부를 쭉 지금 거의 한 20년 넘게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쪽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해보면 어, 전기가 처음 발견됐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많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시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V,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0V, 220V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220V를 다 쓰고 있죠. 그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이후로 바뀐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 주위에 전봇대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 100여 년 전에 이제 어떤 개념 설계가 된 이후에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전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옛날에 나왔던 이론이라든지 기술이 지금도 그대로 거의 쓰이고 있는 좀 특이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놓으면
이게 바뀌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전기 쪽 말고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프로그래밍 언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도 비슷하긴 한데 워낙 이제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변하잖아요. 사실 이제 작년과 올해만 뭔가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고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훨씬 이제 빠릅니다. 변화에 체감하는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근데 전기 쪽 분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년 전 처음 나왔던 그 이론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면 두고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전기 일반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전기기기라는 게 있는데 이 전기기기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기기잖아요. 기기. 그러면은 어떤 장치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러면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 먼 곳으로 보내고 전달을 하고 다시 그거를 이제 내가 쓸 수 있도록 어떤 전기 값들을 바꿔주고 이런 장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전기 관련된 거는 길 가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어떤 장치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시면은 자주 보는 것들이니까 흥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전기 설비라고 해서요. 이제 아까는 이제 그 각각의 기기 장치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설비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고 뭐 연결도 하고 또 그 장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내용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부터 송전과 배전 그리고 뭐 그걸 그냥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규정과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세 과목이잖아요. 전기기능사는 이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과목에 비중을 좀 더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되면은 이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수월한 게 이제 전기 설비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정보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전기 설비는 대부분 이제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전기 설비는. 그리고 전기기가 그 다음 쉬운 건데 이것 이제 그 수식도 좀 나오지만 그 개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두시면 시험 치실 때는 점수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기 일반은 범위가 되게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것도 좀 있고 처음에 이제 전기 일반만 딱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시작부터는 뭐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전기 일반이 전부 다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에 대한 모든 거. 그게 이제 전기 일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목이 상당히 어, 어, 분량이 많습니다. 전기 일반 부분이. 그래서 전기 일반 부분을 대부분 이제 시험 때 조금 하세요. 시험 치실 때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그 시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그냥 단순 암기보다는 응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필요한 게 이제 전기 설비 쪽, 이건 이제 뭐 법규라든지 규정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두 가지 전기 일반이 제일 이제 수식도 많고 조금 어, 분야가 넓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을 가지고 각각 이제 보통 20문제씩 나옵니다. 20문제씩 출제가 되면 세 과목이니 총 60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능사 자격증이 세 과목 아니면 이제 보통 세 과목이 그러면은 60문제 각각 이제 20문제씩 출제가 돼서 60문제고 그 중에
우리가 60% 이상을 맞춰야 36개의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적어도 36개의 문제를 맞추면 그냥 이제 합격이 됩니다. 이게 뭐 60점부터 100점까지는 합격이니까 자기가 10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60점 이상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6개 이상을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거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로서는 개념 이해할 때까지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험으로서는 그런 어려움들은 조금 이제 뒤로 미루고 일단 내가 점수를 잘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전기 일반에 대한 부분을 좀 시간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과목은 조금 더 이제 짧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접속하는 그 방법 그리고 이 접속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후 시간에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각각의 기능들을 한번 쭉 눌러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집이나 뭐 어디 외부 PC방이나 또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접속하는 것들은 어떤 기기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잘 익숙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 드렸지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시든 아니면 다운로드해서 뭐 모니터 화면에 띄워 놓으시든 간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자마자 이걸 그냥 바로 띄워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점심 식사를 이제 좀 하시고 지금 11시 반이 됐기 때문에 1시부터 제가 다시 여기에 강의실을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일단 강의실을 제가 폐쇄를 하고 1시부터 시작하니까 한 10분이나 20분쯤 전에 제가 오픈을 해두면 다시 로그인 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것도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내일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주 계속 이런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 수업할 때도 보통 10분 전에는 강의실을 만들어서 오픈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접속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출석 확인합니다. 뭐 이렇게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일단 그래야 기록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저희가 따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뭐 그런 문제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일단 접속하시고 출석 확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꼭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나중에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